허위 과장 광고 주변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혹시 이런 광고에 유혹당했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넘쳐나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전화의 경우 공짜, 무료, 영원 등의 표현을 쓰거나 근거 없이 최저가로 광고하고 요금제 등 주요 지원 조건을 생략한 채 할부원금, 영원 등의 문구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며 최대 속도로 일정 데이터를 사용하면 기본 속도로 데이터 사용이 제어되는 서비스를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에는 인터넷, 직전화, IPTV 등을 결합시켜서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실제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하고요. 폭넓은 요금 할인을 내세워서 광고하는 경우 허위 과장 광고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허위 과장 광고는 실제와 다른 정보를 광고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구입 비용을 오인하게 하는데요. 허위 과장 광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둘째, 광고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셋째,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하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내용을 은폐하거나 누락 또는 축소하여 광고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가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강요, 경품 사기, 판매 사기 피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전화의 경우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면 고가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며 강요하는 사례가 주로 많이 발생하고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상품권 등의 경품 지급을 약속하고 불이행하는 사례가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동전화 판매 사기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휴대폰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선입금하면 남은 할부금을 모두 면제해준다고 하고 판매점주가 선입금된 돈을 편취한 후 도주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판매자에게 신분증을 보내주어 휴대폰 개통을 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로 개통된 2대의 휴대폰 청구서를 받게 되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신형 휴대폰을 3년 약정 할부로 구입하고 2년 동안 유지하면 남은 1년치 할부금은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놓고는 2년 후 다시 찾아갔더니 해당 판매점이 폐업하고 사라진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2년 약정으로 구매하면 일부 금액을 입금시켜준다고 해서 판매점에서 만든 별도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해당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서 개별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결국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가 요금제, 부가 서비스의 강요, 또 경품 사기, 판매 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고가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를 강요할 경우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용 강요 시에는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 경품 사기의 경우 폐업으로 경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경품 고시제의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전화 구매 시 의심스러운 판매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소액결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액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준다고 하며 소액결제를 유도한 후에 수수료를 받고 소액결제 깡을 진행하는 경우로 결국 이동통신요금의 소액결제액이 모두 청구되어 소액결제 깡 업체의 수수료를 떼이는 수법입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무료 서비스가 자동 유료 결제로 전환이 되거나
회원 가입 또는 본인 인증 절차 도중 금액이 결제된 피해 사례도 있었죠. 여기서 소액 결제는 휴대폰으로 인기 VOD, 음악 스트리밍 등 유료 콘텐츠나 편의점, 영화 등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요금이 이동통신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간편한 결제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소액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용 중인 통신사에 소액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소액 결제 이용 한도를 최소한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요금 고지서에 과도하게 청구된 소액 결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휴대폰 인증번호 요구 시 가입 및 거래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휴대폰 결제 비밀번호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 도용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명의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개인정보, 즉 신분증, 휴대폰 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이동전화 개통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은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명 가입한 적이 없는데 가입 문자를 받았다면 가입한 통신사 지점 및 경찰서로 방문해서 명의 도용을 신고하거나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전화해서 피해 구제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엠세이퍼 사이트에 접속해서 명의 도용 피해 예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엠세이퍼 사이트 내의 명의 도용 피해 예방 서비스에는 가입사 시 현황 조회 서비스, 가입 제한 서비스, 이메일 안내 서비스가 있으며 가입사 시 현황 조회 서비스에서는 이동전화, 무선 인터넷, 인터넷 전화의 가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고 가입 제한 서비스에서는 통신사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상으로 이동전화 신규 가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 안내 서비스는 내 명의로 등록된 유무선 통신사, 인터넷, 종합 유료 방송의 개통 사실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심 도용 결제란 타인의 스마트폰 유심 칩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갈아 끼워서 게임, 콘텐츠 등을 결제하는 수법을 의미하는데요. 유심 비밀번호 설정을 통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심 보안 설정 방법은 안드로이드의 경우에 설정 카테고리 내에 잠금 화면 및 보안을 선택하고 기타 보안 설정을 선택하여 유심 설정, 유심 카드 잠금 설정을 ON으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0000이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주면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설정 카테고리 내 셀룰러 선택, 심핀에서 ON으로 체크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초기 비밀번호는 0000이며 새롭게 비밀번호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단말기 기종에 따라 설정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 3회 오류 시 잠금 상태로 변환되므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보 이용료 알림이 서비스는 모바일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때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정보 이용료 알림의 서비스 신청 그리고 해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신규 가입 시 자동 가입이 되는데요. 미성년자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할 때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객센터와 지점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고객센터나 지점에 방문하셔서 해지할 수 있으며 만 19세 생일 다음 날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고객센터나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할 경우에는 고객센터나 지점에 방문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통신 서비스 주요 피해 사례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